안녕하세요. 오늘 하는 거랑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아마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등기법이 어렵다는 거는 바로 오늘 다음 시간 요것 때문에 등기법을 어렵다 그러는데요. 또 재미를 들이시면 이게 수학 같아서 산수 같아서 이게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서 또 재미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머리 좋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아마. 네. 오늘 할 게 굉장히 중요한 걸 처음부터 할 건데요. 어디지? 네, 400쪽에 47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등기 신청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까 수업 시간에 원칙은 임의 신청이 원칙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 등기법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고 했죠. 첫 번째, 부동산 등기법에서 표지예부 등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만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거를 지금 볼 겁니다. 이게 연속으로 출제가 3번이 됐던 건데 틀리라고 내는 문제였어요. 이거 출제가 됐을 때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걸 좀 보실 거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등기 신청 의무를 보실 건데요.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를 볼 건데요. 프린트에 다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프린트에 몇 쪽에 있느냐면 왜 없지? 있어야 되는데 저보다 더 빨리 찾으시는 분이 있죠. 몇 쪽에 있나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 27? 네, 27 있네요. 27쪽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1번에 나와 있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부터 볼 텐데요. 등기를 신청할지 말지는 당사자의 뜻에 맡겨놨다고 그랬죠. 임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임의 신청임. 그러니까 등기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고 신청하기 싫으면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의 등기에 의해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신청 의무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관련되어 있다면 내가 등기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면 돼요. 근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의 등기와 내 등기와 이해관계가 갈려있다면 그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갑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건물이 완성이 됐다면 이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니까 보존등기 신청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임의 신청이 원칙이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이해관계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런데 내 이름으로, 갑이 이름으로 먼저 등기가 돼야지만 을 명의로 이전 등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을을 위해서 보존 등기 신청할지 말지를 갑의 자유의사에 맡겨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을 때문에.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는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는 아직 을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보존 등기 신청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점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도 갑이 보존 등기 신청할지 말지를 갑이 자유의사에 맡겨놓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을 때문에. 이거 이해가 되신가요? 네. 그러면 이 시점부터 이 시점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시점부터는 이제 갑의 자유의사에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갑은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만 되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을을 위해서.
이때는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나타납니다. 어느 시점부터?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갑은 보존등기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존등기 신청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보존등기가 되겠죠? 그 이후에 의뢰 이름으로 무슨 등기가 되겠습니까? 이전 등기를 하면 될 겁니다. 요거 되셨을까요? 네. 두 번째. 갑은 건물을 짓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아직 건물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갑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물이 완성돼야지만 등기가 가능하죠. 아직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니까 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 상태에서 갑은 을과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적 자치 원칙상 아직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도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진다면 이제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 먼저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해야 되는데 건물이 완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보존 등기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위에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위에는 먼저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아래쪽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에 건물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 시점은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건물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건물이 완성이 되면 이제 대장이 만들어지겠죠. 대장이 만들어지면 보존등기 신청이 이제 가능할 겁니다. 그럼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때에도 보존등기 신청할지 말지를 갑의 의사에 맡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 을이 나타났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그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갑은 보존등기를 신청해야만 되더라는 겁니다. 요거예요. 네, 그래서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 체결 시점부터 60일 이내. 그 다음에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완성이 됐다면 완성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 신청할 의무가 부과가 되더라는 겁니다. 뭐 어려울까요? 어려운 건데. 네, 아주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 그리고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테고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이 의무와 이 채무는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민법에서 네, 쌍무계약 맞습니다. 쌍무계약은 쌍방 당사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불러요. 쌍방 당사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쌍무계약은 이 두 채무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어요. 대가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의무는 동시에 이행이 돼야 됩니다. 이게 민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갑이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 을이 이 의무도 이행해야지만 요 갑이 등기 신청해 주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갑이 의무를 이행할 때 요 대금을 지급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할 때 여기는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 신청하라고 하면 될까요? 갑과 을이. 힌트, 두 개의 채무는 대가 관계가 있습니다. 네? 돈을 안 받았는데 등기해 줄 수는 없죠. 돈을 받아야지만 등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돈을 지금 요게 요 의무 이행은 동시에 신청이 돼야, 동시에 실행이 됩니다. 이걸 동시이행의 관계라고 민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동의양. 그렇죠. 그러면 이때 언제부터 갑에게 이 등기를 신청해야 될 의무가 나타나겠습니까? 돈을 받았을 때.